데일리베스트 2부 뉴스를 시작합니다. 문재인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7박 9일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습니다. 자, 그는 유럽 5개국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유럽인들은 진정으로 존중했다.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는 시간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파리, 로마, 브뤼셀, 코펜하겐 도시마다 개성은 강했지만 인류의 만큼은 똑같이 뜨거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주었고 유럽 통합의 지혜도 나누어 주었다. 각 나라와 경제협력 기반도 튼튼히 했다고 자체평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관전평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한 자체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체평가에 눈에 띄는 대목은 아무래도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는 시간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주었다라는 부분인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과연 이런 평가들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들이었나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유럽 순방 출발부터 벨기에 브뤼셀 아셈 일정에 이르기까지 문재인은 줄곧 복병을 맞이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탁현민의 연출이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갔을진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예상 밖의 일들을 언제든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영국 BBC 등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국내 언론과 달리 인권 변호사 또는 민주화 운동 출신으로서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입장, 과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을 믿는 근거 등을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일원인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빠른 속도로 계속할 수 있도록 안보리와 프랑스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 만찬사에서 안보리 결의안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명확한 기저 위에 대화를 구축해야 한다며 CVID 실현을 위한 역할까지 강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17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하도록 국제사회의 격려 및 유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제재 완화를 시사했지만 이에 콘테 총리는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셈 의장 성명 채택에 앞서 문재인은 또 다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 5차례 비상임 이사국을 지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각각 만나 북한 비핵화와 견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타진했으나 북한이 CVID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측과의 접점은 없었지만 폴란드도 아셈 기간 중 알슈차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예외 없이 이행해야 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고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CVID를 이뤄 제재가 완화된다는 전제하에 폴란드 정부는 북한 재건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과 한 차례 회담했던 마크롱은 그 이틀 뒤 1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 입장을 도출해 제재 완화론이 자리 잡을 여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프랑스 정상회담 후 미국의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선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두 정상이 의견 일치를 봤다며 아셈과 G7 정상회의 등에서 일본과 프랑스가 결속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유지하고 더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유럽 순방 기간 문재인이 홀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라며 대북 제재 완화를 거론하는 상황이 계속된 끝에 아셈 51개국은 북핵 CVID와 제재의 완전한 이행 그리고 외교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의장 성명에 못 박고 폐막했습니다. 문재인이 20일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 언론 발표문 역시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 CVID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양국 정상이 의견을 같이 했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순방 중에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이 한 말을 여러분께 주관적인 논평을 빼고 드라이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문재인이 자체평가하면서 한 말인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는 시간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주었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용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시는 기사 제목은 경향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문 대통령 미국에 보복을 해야지 왜 애꿎은 나라들의 보호무역을 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내용인즉슨 문재인이 19일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에서 한국 철강에 대한 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 즉 잠정 수입 제한 조치 제외를 촉구하면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기사화한 것인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유럽연합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19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를 잠정 발동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축소되면서 세계 각국의 물량이 이유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와 관련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미국이 촉발한 무역전쟁이라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서 무역에 대한 제재나 다른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왜 그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들에게 보호무역을 적용하고 그로 인해 유럽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고 보호무역 분위기가 커지는 상황으로 몰고 가느냐는 논리를 전개했다며, 이에 프랑스, 독일 정상들도 특별한 반박 논리들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다시 기사 제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미국에 보복을 해야지 왜 애꿎은 나라들의 보호무역을. 자, 이 기사를 우리나라 최대 동맹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보고가 됐겠죠. 물론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은 데서 유럽이 실행한 각종 보호무역 조치에 한국이 피해 입는 상황의 부당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좀 더 세련된 외교적 수사로 세계 최대 강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심기를 건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같은 발언을 미국이 듣고 우리나라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는 기사 제목들은 국내 언론이 쏟아낸 기사들의 제목들입니다. 자, 이런 제목들의 기사들을 쓰는 기자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또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로 방송을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 수 있을까? 또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국민들은 하늘을 보지 못할까? 아무리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한들 국민들은 이미 외신과 유튜브를 통해 손으로 가려진 하늘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